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정수리 가르마가 예전보다 휑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 위쪽에 하얀 선이 유난히 넓게 보이고 머리를 묶었더니 예전보다 묶이는 양이 줄어든 것 같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빠진 머리카락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샴푸를 바꿉니다. 탈모 샴푸를 써야 하나? 검은 콩을 더 먹어야 하나? 두피 마사지를 세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수리 가르마가 넓어 보이는 건 단순히 머리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정수리 가르마가 예전보다 넓어 보이거나 머리를 묶었을 때 숱이 줄어든 것 같거나 머리 위쪽이 휑해 보여 고민인 60대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생활 건강 자료와 미용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참고용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두피가 심하게 가렵고 따갑거나 붉어짐 각질 진물이 함께 있다면 단순하게 넘기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르마가 넓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숱이 확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뿌리 볼륨이 쉽게 죽고 늘 같은 방향으로 머리가 눌리면서 두피가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빠진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도 거울에서는 정수리가 훨씬 휑해 보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고 말린 직후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정수리가 납작해지고 가르마가 더 넓어 보인다면 머리숱 자체뿐 아니라 뿌리 볼륨과 가르마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 가르마가 너무 선명한 한 줄이 되었는가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면 머리카락이 그 방향으로만 눌려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가르마가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 하얗게 또렷해지고 그 주변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착 가라앉으면서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은 가르마를 완전히 반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반대로 넘기면 머리가 어색하게 뜨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르마를 정확한 한 줄로 가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살짝 지그재그처럼 흐리게 만들어 보세요. 빗으로 쫙 가르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면 두피의 하얀 선이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또 드라이할 때는 평소 가르마 방향 그대로 말리기보다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넘겨 뿌리부터 말린 뒤 마지막에 원래 방향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뿌리가 바닥에 딱 붙는 느낌이 줄고 정수리 볼륨이 조금 더 살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머리 감을 때 모발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 전체를 거품으로 비비듯 문지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젖어 있을 때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염색과 펌을 자주 하거나 모발이 가늘어진 분들은 젖은 머리를 세게 비비면 빠지는 것뿐 아니라 중간에서 끊어지는 머리카락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끊어지면 전체 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정수리와 가르마 주변이 더 부스스하고 힘없어 보입니다.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 길이를 비비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손톱으로 긁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작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헹굴 때 거품이 머리카락 길이를 따라 내려가도록 하면 모발 길이 부분은 충분히 씻겨 나갑니다.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귀 아래쪽 머리카락 끝부분 중심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리 볼륨이 쉽게 죽는 분들은 컨디셔너를 두피 가까이 바르면 머리가 더 납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방식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박박 비비는 습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가늘어진 머리카락에는 꽤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뒤
물기를 눌러서 빼는 느낌으로 말려보세요. 비비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빗질은 머리가 흠뻑 젖은 상태에서 바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진 뒤 넓은 빗으로 끝부분부터 천천히 풀어주세요. 엉킨 머리를 위에서부터 힘으로 내리면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탈모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머리카락이 많아져도 머리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드라이열과 정수리 말리는 순서입니다.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분들은 머리카락 끝을 예쁘게 말리는 것보다 두피와 뿌리를 먼저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끝은 예쁜데 정수리가 눌려 있으면 얼굴 전체가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할 때는 처음부터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대기보다 미지근한 바람이나 낮은 온도로 두피 쪽 물기를 먼저 말려주세요. 그리고 가르마가 있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뿌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는 찬 바람으로 뿌리 방향을 가볍게 고정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피에 드라이어를 너무 가까이 대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오래 대면 두피가 건조하고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모발도 더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염색과 펌을 너무 자주 하는가입니다.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염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염색, 펌, 고데기, 강한 드라이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머리카락이 더 가늘고 힘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수리 쪽 머리카락은 빛도 많이 받고 가르마로 노출도 잘 되고 드라이 바람도 자주 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푸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셨다면 그 주에는 고데기나 뜨거운 드라이를 조금 줄이고 두피가 따갑거나 가려운 날에는 무리해서 염색 간격을 당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샴푸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가르마가 넓어 보이면 가장 먼저 탈모 샴푸를 검색하게 됩니다. 물론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샴푸 하나만으로 가르마가 갑자기 좁아지고 머리숱이 확 늘어난다고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마가 넓어 보이는 이유가 모발 굵기 변화인지, 가르마 습관인지, 묶는 힘인지, 영양 상태인지, 호르몬 변화나 다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확인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같은 조건으로 가르마 사진 찍기입니다. 욕실 조명 아래서 찍은 사진과 햇빛 아래서 찍은 사진은 정수리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며 불안해하기보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장소, 같은 조명, 머리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정수리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가르마 폭이 갑자기 넓어지는지, 한쪽만 비어 보이는지, 두피에 붉은 부분이 있는지 차분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괜한 불안도 줄고 정말 변화가 있는지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르마가 넓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샴푸부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는지, 가늘어지고 있는지, 끊어지고 있는지, 늘 같은 방향으로 눌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수리를 덜 휑하게 보이게 하고 머리 손상을 줄이고 내 얼굴 인상을 더 부드럽고 젊고 생기 있게 보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